안녕하십니까. 책 CD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경제 분야 또 요즘 너무 금융시장이 변동이 급변하기 때문에 몰두하다 보니까 책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해 됐어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뇌를 깨우는 거는 책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책은 생각에 지친 뇌를 구하는 감정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생각에 지친 뇌를 구하는 감정사용법, 당신의 뇌가 행복을 선택하는 7가지 방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책에 대해서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이 지친 뇌를 구하는 방법, 감정사용법. 베르너 티거, 퀸스템 마허가 지었습니다. 이름이 좀 길고 특이합니다. 번역은 한윤준이 했고 나무 사이에서 했고. 책의 전체 개요 배경을 보면은 블라블라 했습니다. 자, 시작하는 의미로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깊이 있게 한번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죠.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청춘의 독서입니다. 청춘의 독서, 유시민이죠. 세상이 두려울 때마다 그들에게 길을 물었다. 제가 이제 맨 처음 책에게 길을 묻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세상을 바꾼 위험하고 위대한 생각들, 청춘의 독서죠. 유시민 작가는 어찌 보면은 텍스트를 잘 끄집어내는 아주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점 정리를 잘한다는 것이죠. 네. 한 권의 책에서 정말 그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300페이지, 400페이지, 500페이지 되는 쪽에서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그렇게 페이지 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가장 그 청춘 시절에 읽었던 책을 나이가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몇 번에 걸쳐서 읽었을 때 그 당시에 느끼지 못했던 어떤 통찰과 어떤 직감 같은 경우 그런 것들을 이제 깊이 있게 강하게 본인에게 영감을 주었던 책들 그런 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뭐 죄와벌, 도스토옙스키. 그다음에 도스토옙스키는 상당히 그 소련에서 굉장히 그 파란만장하게 살았죠. 그다음에 전환시대의 논리 이영희, 그다음에 공산당 선언. 카르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그다음에 인구론, 토머스 멜더슨. 그 당시에 뭐 인구 제가 보면은 멜더슨은 인구를 줄여야 된다. 굉장히 독특한 지금은 뭐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서 그런 그 부분에 참으로 좀 재미있습니다. 자, 푸시킨, 데뷔의 딸, 그다음에 맹자. 인간 본성과 도덕적에 대해 논의하며 사회적 정의와 정치의 이상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체인, 광장. 요거는 뭐 타와 광장에서 광장이라는 이미지를 여러 세계적 베스트셀러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는 그 사마천의 사기. 사마천 자체는 궁영을 받았죠. 궁영을 받은 거의 뭐 그러니까 궁영이라는 것은 남자의 그 중요 부분을 제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면은 내시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궁에 가서 내시가 되면 궁에 가서 살아라 이런 의미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를 편하기 위해서 하지만은 보통 궁영을 사대부가 궁영을 받게 되면은 주로 이제 자살을 선택하든지 그러는데 사마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기라는 그 정말 대단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빠진 사람들이 어떤 현대판으로 생각한다면은 핸디캡이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당시의 인물 열전을 사실 그대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맨 마지막에 자신에 대한 사연도 마지막 장에 쓰여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9번째 책은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알렉산더 솔제니츠. 수용소에서 하루를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의 운을 탐구했다. 종의 기원이죠, 찰스 타인. 그다음 그 후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진화론을 통해 생명의 다양성과 인간 존재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책들이 오래된 기억부터 해가지고 많은 책들이 나왔죠. 유한 개근론, 베블린이 있었습니다. 베블린 효과라는 게 있는데 여기 원작으로 시작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와 빈곤. 왜 진보는 빈곤한가? 경제발전과 빈곤의 공존 문제를 제기하며 토지 제도에 대한 비판이 됩니다. 진보자들은 왜 가난한가? 더 나아가서는 독립운동자들은 3대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 자, 13번째 카날리아 볼륨의 잃어버린 명예, 하이드리힐 베리 전 언어의 폭력성과 개인의 명예 회복을 다루며 사실과 진실의 경계를 탐색한다. 이 부분은 와닿지 않지만은 그리고 중요한 다음 책은 역사란 무엇인가? E.H. 카가 쓴 거죠. 네. 뭐 찾기 힘들어요. 오디오북에서 찾기 힘든데 역사의 의미와 해석의 다양성을 논의하며 역사 이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존 스튜어트 밀의 자이론에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균형을 모색하고 자유주의 핵심 원리를 제시한다. 이 책은 고전을 통해 삶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깊은 통찰과 영감을 제공한다. 유시민 작가의 진솔한 이야기와 함께 고전의 지혜를 다시금 되새겨보기 바란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독서 사이다 말꼭지를 좀 적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대해서는 마음속의 울분으로 역사에 남은 인물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마천, 주나라, 섭외, 공자, 귀론, 공자도 그렇죠. 평생 간택을 못 받은 거죠. 제자들은 3,000명, 5,000명 하지만 10년간 또 마찬가지로 10년간 자천의 시간을 가진 처칠. 정치적으로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정치적으로 약간 그 좌천된 상태가 10년간 과거 좌천돼서 지방에서 살다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시 복귀했던 게 처칠입니다. 영국의 처칠. 한 고전은 유방은 왜 한시를 주기로 했을까? 여태우의 작품, 여치의 말이 좀 기억이 납니다. 한신, 너는 대단한 사람이자. 하지만 유방이 죽고 나면은 잘못한 게 없어 한신. 하지만 유방이 죽고 나면은 네가 가장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안다. 한신, 너가 역적을 역모를 하지 않은 건 알지만은 유방이 사후에 이 나라의 그 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죽었다. 뭐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그 영화 나의 힘이라는 영화에서 그래 저기 이런 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 내가 네 착하다는 건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네가 아무리 부지불식간에 나의 딸을 죽였지만 본심이 아니지만 넌 죽어줘야 돼. 이런 거 마찬가지로 여태우 부인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죽일 수밖에 없던 권력의 어떤 참혹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우리 현대사에서는 유는 왜 한을 제거하려 했을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생사고락을 함께한 이인자를 여태우가 한신의 목을 배려하는 말 안다. 한신 너의 충심은 허나 유방이 죽고 나면 분명 나의 아들이 황제가 될 테인데 그 때문에 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빗대서 얘기하면 통일 대통령은 1순위가 나인데 똥운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히지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된 건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역사에서 일어나는 역할 전도 현상이라고 한다. 역할의 전도 현상. 예컨대 선거의 여왕 누구인가 비선 순실보다 훌륭한 정부 조직 인재를 구축했다면 윤 또한 마찬가지다. 또 새 정부는 더욱 말할 것이 없다. 황제와 대신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권력 위주만 했을 때 중국은 태평성세였었다고. 그렇죠. 우리 그 3대 악녀 중에 하나인데 여씨 부인 사실 여태우가 통치했던 그 몇 년입니까? 8년입니까? 8년 동안 가장 중국이 편하다고 했죠. 좀 아이러니하게 권력 내부적으로 황실을 권력을 잡는 동안 국민들한테 백성들한테 별로 신경 안 썼는데 가장 태평성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숙청 반대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백성들 신경 쓸 틈이 없어 태평성대 시대였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이번 노동하는 인간은 아름답다. 유한계급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마오주의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했습니다. 986권의 마오주의에 대해서 나왔던 한번 몇 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 마오주의를 없이 중국을 이해한다는 건 상당히 불가합니다. 우리가 왜 과거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중국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오주의는 마오쩌둥 아직도 중국 사람들한테 그 대단한 존경받는 혁명가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왜 마오주의? 마오쩌둥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역사는 승자의 것이기 때문에 마오주의가 세계적 민주주의 국가에서 비판받지만 그래도 어떤 하나의 사상이 되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오주의는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의 사상을 중심한 이념으로 초기에는 제국주의 타도와 평등사회 구현이라는 이상을 품었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여러 가지 심각한 악영향을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대약진 운동 실패와 대기근이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중요한 잘 나오니까 문화 대혁명, 사회 붕괴. 마오가 권력 강화를 위해 시작한 이 운동은 레드가드, 홍위병이라고 그러죠. 홍위병을 동원해 지식인, 예술인, 단감, 전통 문화를 파괴했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인권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맹목적인 숭배와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해외에 퍼진 마오주의, 이게 크죠. 해외로 마오주의가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폴포트 정권, 마오주의에 극단적으로 적용해 약 200만 명을 학살하면서 현대사의 최악의 제노사이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경제발전의 지연과 민생 악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물론 아주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하지만은 여러 가지 마오쩌둥이 이루었던 대약진 운동, 문화 대혁명, 개인의 인권과 사실 그 전에 제국주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그 후에 이제 공산주의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1960년, 70년, 50년, 66년에 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최초의 그 중국에서 여성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높였던 그런 아주 근대 현대적인 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주의보다 더 탄압이 강하고 또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철저하게 무시됐고 이거 68운동 우리는 뭐 68운동이 좀 저조하지만은 이런 운동 자체가 세계적으로 여권 신장과 굉장히 그 파급력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마오주의 자체가 우리는 1968년에 박 정권 아래서 그거를 상쇄시켰지만 세계인들의 그 마오주의, 세계인의 68운동은 굉장히 큰 운동이었었는데 그 기저에 마오주의도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공산주의 자체가 이상적이지 않습니까? 유토피아적인 이론인데 실제 그것을 실현시키는 과정은 실패하고 말았죠. 왜냐? 개인의 어떤 탐욕과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여진다. 근데 복합적으로 말씀드려서 공산주의는 사실 어찌 보면 유토피아적인 거죠. 그나마 자본주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오주의 자체가 어떤 성공했다기보다도 우리 그 현대사에 있어서 중국을 이해하는데 지금 좀 몇 해 지나고 나면 시진핑 주의가 이제 새롭게 성공된다 그러면은 이념을 떠나서 새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짧게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좀 말이 길었군요. 네. 자, 계속해서 책 시리콤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핵심적으로 마오주의, 그 다음에 세 가지를 봤습니다. 자, 편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